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어서 저번 시간에 했던 절의 구에 이어서 오늘 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신 것처럼 절이란 문장의 일부를 이루면서 그 자체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절, 즉 clause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 마침표가 보통 문장 안에는 보통 주어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또 주어 동사가 있어서 이 두 문장이 있는 경우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근데 이 문장이 독립적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앞에 있는 요 주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이 종속되어진 절이 한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앞에 했던 구의 경우와 마찬가지겠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 일단 절의 그 정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장의 일부, 즉 문장 안에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문장의 일부를 이루면서 그 자체에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절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절이라는 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근데 이 절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등위절이라는 것과 종속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위라는 것은 즉 위치가 대등하다는 뜻이고요. 종속이라는 말은 홀로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뭡니까? 종속된다는 말은 뭡니까? 항상 어디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등위절이라는 같은 경우는 문장 내에 그 주어 동사를 가진 절이 문법상으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즉 쉽게 하면 접속사 and라든가 but이라든가 so 등의 어떤 접속사들과 연결되어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이렇게 하나의 and나 but과 같은 연결사로서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이 A를 갖다 우리가 등위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장 안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하나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어로서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절이 즉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이 다른 절, 즉 다른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에 속했다는 말은 종속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 한 절이 다른 주절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딸려다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명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혹은 부사 역할을 하면서 하는 종속절이 됩니다. 요 각각의 종속절 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속절에서 같은 경우는 이때 두 문장을 이어줄 때 어떻게 뭘로 하냐면 접속사나 또는 의문사나 관계사 등이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에서는 문장이 하나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문장을 뭡니까?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결 역할을 갖다가 접속사라든가 의문사, 관계사 등이 그 역할을 해서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이 이제 등위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등위절은 어느 한 절이 다른 절에 종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대등한 관계를 가집니다. 즉 두 개의 문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독립된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 문장 마침표로 마치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가 하나에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기 대등한 위치, 같은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한 문장을 이루는 그런 어떤 절을 갖다 등위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로서 여기 he is a scholar라는 문장과 his parents are proud of it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요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은 서로 어떻게 되냐면 대등한 관계죠. 둘 다. 그는 학자이다라는 문장과 그의 부모님들은 그가 학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라는 문장이 각각의 문장인데 이것이 and를 통해서 뭡니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이렇게 연결어인 접속사인 and나 여기 뒤에 나오는 so와 같이 같은 것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문장을 갖다가
두 개를 하나 연결한 것을 갖다 우리가 보면 등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he was sick. 그는 아팠습니다. So 그래서 he couldn't go to school 하게 되면 그는 학교에 수업하러 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해서 연결어가 so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A와 B는 각각 뭡니까? 독립적인 문장으로서 각각의 절이 되겠죠. 등위절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살펴볼 종속절 같은 경우는 다른 절 안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절이라는 말은 문장입니다. 문장은 문장인데 그 문장 안에 뭔가 다른 또 주어 동사를 가지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문장 안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는 말은 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요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뭡니까? 명사는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명사적 보호를 쓰였을 때 우리가 명사가 되겠죠. 근데 그 형태가 절이기 때문에 명사, 절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고 그 역할이 만약에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면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다 이 기능이 또 형태가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 절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고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시간이나 때라든가 이유 등과 같이 부사가 하는 역할을 부사절의 형태로 하게 되면 부사절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태는 뭡니까? 절이지만 기능에 따라서 뭡니까? 그게 명사, 형용사, 부사절로 나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명사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사절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what I did란 말은 내가 했던 것은 동사가 되겠죠. 형사가 되고 그래서 필요했었다. 뭐에? 나의 미래의 커리어에 경력에 필요했었다 할 때 이때 wha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무엇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what이 무엇을 역할을 관계대명사로서 관계대명사가 하나의 접속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이 문장과 문장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접속사 역할을 해서 뒤에 나오는 그 문장 동사와 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을 하나 연결했죠. 근데 그 주어에 나오는 주어 자리에 뭐가 왔냐면 단어가 온 게 아니라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이 왔죠. 근데 주어 자리는 뭐겁니까? 명사가 오죠. 근데 이게 단어가 온 게 아니라 절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걸 명사절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관계대명사가 연결어로 쓰였던 이 관계대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했고 그래서 명사절로 쓰인 것입니다. 즉 전체 문장에 주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I don't know who she is. 여기 전체가 뭐가 되면 목적어가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누구인지 그녀가. 이거는 이 who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두 문장을 주어 여기 she is란 말은 주어 동사가 가지고 있죠. 문장이죠.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게 who가 되겠죠. 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두 문장을 하나 이어줬죠. 근데 이 who she is란 말은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와 있죠. 목적어는 누가 합니까? 명사가 합니다. 근데 그 명사의 기능을 절이했기 때문에 이 who she is는 뭐가 되냐면 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되어 있는 것이 목적어 들어갔고 그것이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인 것입니다. 위에서는 뭐가 썼습니까? 관계대명사. 밑에서는 의문사가 접사 역할을 하고 각각 주어 역할과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명사절로 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보면 The problem is that he did not make it in time.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이었죠. 뭐냐면 그가 make it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를? 시간 내에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됐죠? 그럼 the problem이 주어이고 is가 동사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뭐냐면 that 이하죠. 근데 that 이하가 뭡니까? 보호죠. 문제에 대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곧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지칭하는 명사가 나왔죠. 즉 그가 시간 내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보호가 명사 보호로 쓰였는데
그 명사가 단어가 온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것처럼 주어와 동사를 가지는 문장이 왔죠. 그 문장을 누가 연결했습니까? that이라는 접속사가 연결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뭡니까? 연결시켜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that 이하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입니다. 기능으로는 뭡니까?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보호도 형사보호가 있고 명사보호가 있는데 the problem이 곧 뭡니까? 그가 시간 내에 그 일을 못한 거고 그 시간 내에 그가 하지 못한 것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이꼴 관계가 성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명사의 보호입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게 되면 그건 형사보호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곧 이것이고 이것이 곧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꼴 관계가 성립되어서 이걸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명사는 명사인데 절의 형태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개의 문제에서는 명사절이 뭡니까? 쓰이는 예인데 첫 번째 뭡니까? 주어절이 왔을 때, 목적어절이 왔을 때, 보호절이 왔을 때의 각각의 뭡니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의 형태로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하면은 관계대명사, 두 번째는 의문사, 세 번째는 접속사가 와서 하나의 뭡니까? 문장에서 명사가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의 절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절은 말 그대로 뭐랑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명사랑 관계되어 있겠죠. 명사처럼 뭡니까?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예를 들면 this, 이것은 is입니다. the ring 하고 뭡니까? 바로 이것도 보호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명사 보호가 되겠죠. 이것이 그 반지입니다. 근데 that,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반지가 되겠죠. 그러면 you gave me란 말이 뭡니까? 요 that 자체가 원래 사실은 앞에 있는 ring을 받는 말이겠죠.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대명사로 대치를 했고, 근데 이 that이라는 대명사가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가지는 문장과 앞에 있는 이 주어 동사에 가지는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쓰는 대명사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관계 대명사로 얘기하고, 이 관계 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우리가 보통 다 문법에서 얘기하는 선행사, 즉 명사겠죠.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that 이하는 뭡니까? 앞에 있는 the ring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형태가 절이죠. 따라서 이걸 이름 붙이면 뭐가 됩니까? 형용사 절이 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관계 대명사 절이 되고, 그 관계 대명사 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This is the reasons why she popular 같은 경우는 이것도 주어, 동사, 보호가 되죠.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앞에 있는 the reason을 꾸며주죠. 근데 why란 말은 부사가 되겠죠. 그녀가 여기 빠졌네요. she's가. 그녀가 인기 있는, 왜 그녀가 인기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해서 사실은 전체가 뭡니까? 여기 관계 부사가 되겠죠. 앞에 있는 the reason을 부사절이 뭡니까? 꾸며줍니다. 그럼 이 전체 무슨 역할을 하냐면 y라는 부사가 뒤에 있는 문장을 갖다 연결해 주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뭡니까? 부사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 부사가 되고, 근데 이게 뭡니까?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을 또 연결하는 접수 역할을 하게 되죠. 그 관계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전체 y부터 뒤에가 또 reason을 꾸며주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y 이하가 뭡니까? 바로 형용사 주어 동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절이 됩니다. 이처럼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 형태가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 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절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꾸며주죠. 예를 들면 뭐 동사, 형용사, 또 같은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뭡니까? 우리가 부사절 얘기하고 그 해석상에 있어서는 뭡니까?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라면은 또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서 그런 어떤 해석상의 어떤 의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해석상의 여러 가지 어떤 뜻으로서 그 다음에 동사나 형사나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예들을 한번 일일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The rain was heavier than we expected 쓰게 되면 그 비는 이었습니다. 뭐 heavy란 말은 뭡니까? 이때는 heavy라 쓰게 되면 원래는 무거운 뜻이지만 비와 관련돼서 쓰게 되면 heavy rain은 폭우란 말이 되죠. 그러니까 비가 훨씬 더 많이 왔다는 뜻이 됩니다. 뭐보다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럼 이게 주어와 동사를 가지게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되죠. 연결해주는 두 문장. 이 주어 동사 가진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게 되죠. 그 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다 해서 근데 앞에 있는 뭐보다 heavy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다는 뜻이니까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면 누가 합니까? 그거는 부사가 하게 되죠. 근데 부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사가 부사인데 주어 동사를 가지기 때문에 절이 되고, 따라서 이거는 기능은 부사의 기능이고 그 다음 형태는 절이기 때문에 이걸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문장이 왔기 때문에 연결해 주는 것은 뭡니까? 접속사인 then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he came, 그는 왔습니다. when, 언제? 내가 집에 없을 때 왔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이것도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두 문장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한 문장에는 뭡니까?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문장은 뭡니까? 하나로 만들 때 접사가 필요하겠죠. 그게 무슨 역할? 그게 누가 한다? when이 합니다. when. 그래서 두 문장 연결시킬 역할을 하고, 근데 이건 뭘 꾸며줍니까? 주절에 뭡니까? 동사인 came을 꾸며주죠. 그가 왔는데 그 온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집에 없을 때였다라고 해서 came에 대한 어떤 그가 왔던 때를 설명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뭡니까? 시간을 설명하는데 형태가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로 왔고 그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부사절이 되게 됩니다. 앞에는 위에 것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came에 대한 어떤 시간, 즉 came 동사를 갖다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죠. 즉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와 밑에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의 형태가 결정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식어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수식어가 있는데 우리가 수식어가 왜 중요하면 기본적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해서 문장의 사요소로서 문장 성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붙느냐면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는 수식어 같은 거 딱 두 개가 있죠. 형용사 수식어가 있고 그 다음 부사적 수식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 성분에서 잘 구분해 주게 되면 우리 문장을 해석하는데 보다 수월하게 볼 수 있지만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수식어의 이해를 우리가 각각의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서 앞으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문장 성분이 나왔을 때 그 수식어는 두 가지가 되니까 형용사적 수식은 어떤 식으로 붙고 부사적 수식은 어떻게 또 수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좀 더 해석상에 있어서 용이하기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